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포장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문화 속의 전통 속에서 그것이 조화를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도자기만 가지고 이게 한국 것이다 해가지고 가서 일본 음식을 담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한국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는 또 도자기대로의 어떤 길이 있겠죠. 그러나 음식이 주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통해서 어떤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정체성은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유리공예도 있습니다. 유리공예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수도 있고 그 자수를 가지고 냅킨도 만들 수 있고 그거 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자체는 한국의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수시를 팔면서 뭐가 세계적으로 됐느냐. 첫째 오차가 세계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오차가 세계인들이 다 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나가고 나서 오차가 나갔지 오차가 먼저 안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케가 이제 또 세계화됐습니다. 사케도 먼저 음식이 나오고 사케와 함께 나가서 세계화된 거지 사케가 먼저 절대 세계화 안 됐습니다. 또 자기들이 목공에 수저다 무슨 도자기다 이런 것들도 결국 음식을 포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세계화돼서 세계에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식이 주가 돼서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세계화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이 세계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서 세계 예를 보더라도 성공의 예를 보더라도 거기서 분명히 답은 있다는 거죠. 네, 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문화부터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으시죠? 뒤쪽에 계신 남학생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식의 세계화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타 방송사에서 한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것 역시 한식의 세계화가 주제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본의 치지교 요리학교라는 큰 요리학교의 교장이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한식은 이미 어떠한 경지에 들었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 경지가 매운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 제1의 요리학교 교장이 지적한 그 매운맛에 대한 최 대표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책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문화의 형성 과정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운맛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세계화시켜 보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습니다. 자기는 다만 자기의 안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남한테 기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코릴이라고 있습니다. 코릴이라고 지금 2006년도에 세계 최고의 밸런스의 그 상을 받은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요번에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거기에 요번에 그 양반하고 바투라 마시모라는 친구하고 분자 음식하는 사람하고 다 이제 그 사람 심사위원인데 내가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들이 앞으로 한식을 아느냐 모른다 이게. 그럼 당신이 어떻게 저지를 할 것이냐 심사를 할 것이냐.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할 거라는 거지. 칸만 수준이.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그 과정을 당신들은 처음부터 당신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들의 국민의 의식 수준부터 전부 다 함께 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 역사라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다르다.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칸만으로 치는 것은 결국 음식의 맛이고 모든 것이 위생이고 청결이고 또 프레젠테이션 그런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가져온 그 자체는 당신들하고의 또 음식의 구분에서도 완전히 표가 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얘기를 할 때 책임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책임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당신들이 어느 누구가 이거 뭐 어떤 팬케이크를 보고 이거 세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화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계화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맛을 지금 매운맛이 세계화됐다. 그 매운맛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게 세계화될 수도 있다가 떡볶이도 세계화될 수 있다. 뭐도 세계화될 수 있다고 할 거다 이거지. 그런 책임 없는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책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것이 책임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남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벌써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치가 성공한 예가 없는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시켜 주겠느냐는 거죠. 안 시켜줍니다. 나라도 지금 보고 이 맛이 세계화될 수 있어, 저 맛이 세계화될 수 있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책임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는 거지 남한테 있는 답은 아니라는 거지. 다만 우리는 뭘 보느냐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사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공해온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안 듣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 기준을 보는 거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게 된다 저게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거지. 우리는 벌써 엄청난 슬로우 푸드가 있습니다. 엄청난 젓갈 문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념 문화가 있습니다. 그 취향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어떤 길들이 끝이난 거지. 세계 사람들을. 그 길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길들여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라는데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고 이거 한식 아니야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어떤 참고로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해 왔냐. 그거를 우리가 더 깊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이게 세계가 되겠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창조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주식회사 광주의 조태권 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과 또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세계인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식 문화의 세계화, 그 출발은 내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CEO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식회사 광주 조태권 대표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